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혹시 10년 넘게 쓰고 있는 필살 루어, 아직도 그거 하나만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 루어가 이제는 고기들에게 퇴물 취급받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최고의 겨울 루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옆 사람만 계속 고기를 낚아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당신의 태클박스를 전부 뒤집어 엎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루어는 영원하다고 믿는 그런 루어가 있습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울 것 같네요.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나만의 필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낮은 어려운 겨울 낚시에서는 더욱 그렇죠. 과거에 큰 성공을 안겨줬던 그 루어, 그 색깔, 그 액션,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믿음이자 징크스 같은 겁니다. 이걸 던지면 나와준다는 강력한 확신.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의 조과를 망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필살 루어라는 환상부터 깨야 합니다. 사실 마법 같은 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먹혔던 이유는 그 당시의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수온, 물색, 베이트 피쉬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낚시 압력 등 모든 조건이 그 루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루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도와준 겁니다. 마치 추운 겨울 아침, 조용한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고기는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특히 베스나 쏘가리처럼 인기 있는 어종들은 계속해서 학습합니다. 수많은 낚시꾼들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 똑같은 움직임의 루어를 던져댑니다. 한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동료들이 계속 잡혀나가는 걸 본 고기들은 그 루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던지면 바로 물던 녀석들이 이제는 슬쩍 보고 지나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은색 스푼만 던지면 끄리가 미친 듯이 물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낚시꾼들이 너도나도 은색 스푼을 던져대니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쓰지 않던 작은 웜채비에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이것이 바로 고기의 학습 효과이자 낚시 압력의 결과입니다. 이어서 낚시 압력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죠.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어떤 루어가 잘 먹힌다는 소문이 나면 단 며칠 만에 전국의 낚시 가게에서 동인하고 다음 주말에는 전국의 모든 낚시터에서 그 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들이 그 루어에 익숙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의 필살 루어는 더 이상 당신만의 비밀 병기가 아닌 모두가 아는 공공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 환경의 변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물속은 더합니다. 매년 퇴적물이 쌓이고 수중 식생이 바뀌고 물의 탁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에서 잘 먹혔던 내추럴 컬러의 루어가 지금은 약간 탁해진 물색 때문에 전혀 어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빗물에 삽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베이트 피쉬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낚시하는 필드의 주된 먹잇감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피라미가 주종이었는데 외래어종인 블루길이 들어와서 번성했을 수 있죠.
그러면 포식자들의 주된 먹잇감도 블루길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피라미를 닮은 길쭉한 민호우만 던지고 있다면 고기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클래식 컬러는 언제나 통한다는 신화를 깨볼까 합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 타이거 색상은 활성도가 좋을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만약 그곳의 고기들이 작은 빙어만 먹고 있다면 현란한 파이어 타이거보다는 은색이나 흰색의 작은 루어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 바로 낚시꾼의 안전지대 함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꽝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검증된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걸로 안 나오면 고기가 없는 거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낚시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얼음판 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낚시꾼은 10년째 써온 반짝이는 지그만 고집합니다. 옆자리 낚시꾼은 처음 보는 이상한 모양의 텅스텐 지그에 듣도 보도 못한 벌레 모양 웜을 달아서 내립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모두가 아는 그 반짝이 지그는 외면받고 생소한 움직임을 보이는 새로운 채비에만 입질이 들어옵니다. 옆 사람이 고기를 계속 잡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찰입니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채비를 던지기 전에 물가를 둘러보세요. 물색은 어떤지,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수면에 작은 물고기들이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얕은 곳에 어떤 종류의 먹잇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어떤 루어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치 더 해치의 개념입니다. 플라이 낚시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루어 낚시의 기본입니다. 고기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가장 비슷한 크기, 모양, 색깔, 움직임을 가진 루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조과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낡은 필살 루어가 현재의 먹잇감과 전혀 다르다면 과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루어 자체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소재의 노후화입니다. 10년 된 플라스틱 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외선과 물에 의해 플라스틱은 경화되고 원래의 유연한 움직임을 잃어버립니다. 도색은 벗겨지고 색은 발에서 원래의 화려함을 상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 분자들도 모두 씻겨 나갔을 겁니다. 당신이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고기가 보기엔 생명력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반면에 현대의 루어들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소재, 정교한 내부 구조, 물고기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는 디자인까지. 이런 루어들은 고기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고기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움직임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공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루어만 바꾸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액션을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루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빠르게 감을 때 당신은 바닥에 붙여서 아주 느리게 끌어보세요. 모두가 강한 저킹을 할 때 부드러운 트위칭으로 약한 움직임을 연출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그날의 유일한 입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의 예를 들어보죠. 베스 토너먼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유행하는 크랭크베이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는 상황을 관찰한 뒤
모두가 외면하는 수초 더미에 아주 작은 피네스 지그를 집어넣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그는 그곳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거대한 베스를 뽑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과거에 자신의 최대어 기록을 안겨준 그 루어를 태클박스에서 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낚시 도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추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래의 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실용적인 실험 하나를 제안합니다. 다음 출조 때 첫 1시간은 당신이 평소에 가장 쓰지 않던 혹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루어만 사용해보세요. 꽝을 쳐도 괜찮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낚시 습관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태클박스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루어 하나하나를 꺼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루어를 왜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잘 먹히기 때문인가? 아니면 2010년에 잘 먹혔던 추억 때문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당신의 태클박스에서 상당수의 루어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단 하나의 완벽한 루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적응력에 있습니다. 최고의 낚시꾼들은 상황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전략과 채비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제 잘 먹혔던 루어가 오늘도 먹힐 것이라고 절대 장담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낡은 믿음의 마지막 쐐기를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 오래된 필살 루어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성공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루어는 박물관으로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고기가 아니라 예전엔 이랬는데라는 우리의 낡은 고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필살 루어가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물속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통했던 방법이 올해는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낚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겁니다.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태클박스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볼 시간입니다. 당장 버리거나 최소한 2군으로 보내야 할 당신의 옛날 필살 루어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루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